有支林人，也就是现在的韩国，有这么一位学者崔知远，他在唐朝秦府年间呢，就是到丽水来任县尉。那么他有一天办公，就做了这个驿馆招行驿，看到这个驿馆前面呢有一种很大的墓葬，那么他好奇心呢就到那儿去问，结果人家说不知道是谁，只知道葬的是2个少女。这样呢，他就自己因为很年轻啊，他就跑到墓地去看，在墓上呢就起了一首诗。这首诗呢，也就是说的谁家二女吃一份，什么节节亲君之约。 쌍여분의 주인공은 강제 결혼을 피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장씨 자매. 두 자매의 운명을 슬퍼하며 최치원은 위로의 시를 바친다. 이 시를 보고 감동한 두 소녀가 그날 밤 최치원을 찾아와 즐거운 하룻밤을 보낸다. 새벽이 되자 두 소녀는 최치원과의 작별을 아쉬워하며 무덤으로 돌아간다. 이것이 중국인들에게 대대로 전해져 오는 쌍여분과 최치원의 전설이다. 1100년 전 이승과 저승을 넘나든 사랑의 전설인 것이다. 중국의 전설 쌍여분기의 주인공은 바로 최치원입니다. 이 쌍여분기는 당나라 시대 이후 송나라, 원나라, 청나라 등의 기록에서도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전설인데, 이 쌍여분 이야기는 우리나라의 여러 기록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측을 낳기도 합니다. 최치원이 중국에 있을 때 실제로 있었던 그 러브 스토리를 시로 썼는데, 그 시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중국의 전설로 내려온 것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이 쌍여분기에 의하면 당시 최치원은 20대 초반의 젊은이로서 중국 율수연의 관리였습니다. 신라 사람이, 그것도 아주 젊은 나이에 중국의 관리가 됐다는 것은 무척 흥미로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치원은 당나라에 건너간 신라의 유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저 평범한 유학생이 아니었습니다. 12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유학을 떠난,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조기 유학생이었던 것입니다. 최치원은 왜 이렇게 어린 나이에 유학을 떠났던 걸까요? 최치원이 유학을 떠난 배경을 알아보기로 했다. 경주 서학서원. 이곳은 최치원의 위패를 모시고 있는 곳이다. 현재까지 최치원의 가정 환경에 대해선 자세히 알려져 있지 않다. 경주 최씨 대동보에도 최치원은 24세 손으로 관직명만 기록돼 있을 뿐이다. 최치원 선생의 집안을 살펴보면 육두품이라는 것을 우선 들 수가 있습니다. 최치원 선생의 아버님은 견일이라고 해서 숭복사 비문을 보면은 숭복사 비를 세울 때 관여했다는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말단 관리를 역임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복형으로서 현준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 현준은 해인사에 계시면서 당시 화엄 고성으로 대단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한 집안에서 유학자와 고승이 동시에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육두품 집안의 하나의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육두품과 유학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 충남 보령시 성주사지. 한때 이곳은 승려가 3천여 명에 이를 정도로 큰 절이었다고 한다. 이곳에 최치원이 직접 지은 비문이 있다. 대낭의 화상 무염국사 비. 높이 4.5m의 신라 최대의 비석이다. 최치원이 지은 5천여자의 비문 속에 신분에 관한 주목할 만한 글귀가 있다. 등난,
얻기 어려운 지위를 뜻하는 이것은 육두품을 가리킨다. 골품제 사회인 신라에서 육두품은 신분의 한계를 안고 있었다. 아무리 그 능력이 뛰어나도 아찬 이상의 벼슬엔 오를 수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육두품은 비록 성골과 진골 다음과는 계급이었지만 신라의 학문과 사상면에서 아주 중추적인 그런 역할을 담당했던 그런 계급이었죠. 그런데 사실 그 육두품 계급은 그 계급의 한계성 때문에 사실 경륜을 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그런 그 포부를 펴기 위해서 당나라의 유학이라고 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게 됐죠. 당나라에서 과거에 빈곤과에 급제했다고 하는 그런 권위로서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자신들의 경륜을 펴려고 했던 거죠. 837년 한 해 동안 당나라에 건너간 신라 유학생이 216명에 이를 정도로 당시 신라에선 유학 열풍이 불고 있었다. 최치원이 유학을 떠난 나이는 12살. 이른바 조기 유학인 셈이다. 이렇게 어린 나이에 유학을 떠난 데는 육두품의 신분 한계를 극복하려는 아버지의 절실한 바람이 있었다. 네, 최치원이 유학한 나이가 12살인데요. 지금으로 치면은 초등학교 5학년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은 전화도 되고 온라인도 되기 때문에 계속 연락을 하면서 돈을 보낼 수 있지만은 당시로서는 한 번 유학을 가면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서로 연락이 안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12살짜리 아들을 단독으로 유학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최치원 능력에 대한 아마 확신이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둘째는 그 아버지가 자식이 출세하길 바라는 그런 원망도 상당히 컸을 것입니다. 탱리제에 의하면 최치원은 전남 영암에서 김각이, 최승우와 함께 상선을 탔다고 한다. 12살의 어린 나이에 머나먼 중국 땅으로 유학을 떠난 것이다. 보통 이 신라의 유학생들이 당나라로 건너갔던 시기는 이 북서풍이 부는 10월부터 2월까지의 기간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맘때 이 신라의 학생들이 한참 유학길에 오르고 있었을 텐데요. 신라에서 당나라까지는 배로 1500리, 다시 장안까지 걸어서 3000리, 무려 3개월이나 걸리는 먼 길입니다. 더구나 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라도 만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12살밖에 안 된 어린 최치원은 혼자 배를 타고 중국으로 떠납니다. 12살은 요즘으로 치면 초등학교 5학년, 한참 이 부모 품에서 보호를 받고 자랄 나이입니다. 이 어린 아들을 먼 이국 땅으로 보내는 아버지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유학을 떠나는 최치원에게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10년 공부하여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면 나의 아들이라고 하지 말라. 가서 공부에 온 힘을 다하라. 10년 안에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면 부자의 연을 끊겠다. 참 그야말로 맹렬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치원은 어떤 심정으로 유학을 떠났을까요? 본인이 훗날 쓴 글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백기천, 남이 백을 하는 동안 나는